요새 생각이 드는 건 아이들에게 그냥 물을 물려주고 싶다. 내가 잘 성공해서 물을 물려주고 싶다는데 사실 여기 대표님이 적은 거에서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부모의 포기를 자식에게 물리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이가 자식에게 불을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거를 좀 키워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과 이걸 키울 수 있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집안 문화가 일정하게 흐르면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오죠. 나는 이게 특별히 그런 이제 그거는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면밀하게 만들면 손질을 보면 좀 좋은 교육이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 뭐 나라고 그게 뭐 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근데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이 막 실패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그냥 느끼게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실패하는 건 생각보다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젊었을 때 하는 거는. 젊었을 때 빨리 성공해야 되면 사실은 위험해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애들이 실패해도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걱정이 좀 덜하긴 한데 이제 그거는 좀 어차피 사실인 이야기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걸 가지고 뭐 놀리거나 혹은 뭐 다른 방향으로 그럴 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이유도 별로 없고 뭘 해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뭘 해봤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실패 평생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보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난 실패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조카딸이 머리를 어저께 이렇게 노랗게 했는데 내가 막 꼬셨다고 이걸 노랗게 해보고 싶은데 이제 나랑 다니는데 점잖지 않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안 돼요. 혹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여기 우리는 딸들이 많으니까 여기 엄마들이다 그래. 자매가 5 있는 집이니까 우리 와이프가 5 딸만 있는 집에 4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이 모여서 또 딸내미가 애가 점잖지 못하게 뭐 이렇게 머리를 노랗게 했냐. 근데 내가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이게 30살, 40살 돼서도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해 차라리. 지금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후회라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어요. 내가 무엇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고.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연애를 못했던 게 후회가 되지 그 남편하고 살았던 게 후회가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실패라는 거를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실패 자체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회가 실패를 용인해 줄 때 실패한 사람을 실패자로 보는 게 아니라 도전자로 볼 때 그러면 더 많은 성공이 발생하겠죠. 오늘 대표님을 만날 줄 알고 그랬는지 제 막내 동생이 29이에요. 전화가 아까 불과 한 2시간 전에 왔어요. 전화 와서 누나 미친 소리를 해도 돼? 이러길래 뭔데? 이랬더니 내 사업을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선물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잘 일하고 있는데 나와서 그럼 뭐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일단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장사를 하고 싶다. 처음엔 장사를 하고 싶다 하길래 그래 미친 소리구나 하고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 하면서 이 책에 있는 페이지도 막 보내고 했는데 그런 제 수학 동생에게 그러면 너는 물론 그 친구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해봐라 라고 맞아요. 친누나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뭐 책에서도 그러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해보도록 해봐라 실패하는 것도 이제 얻는 것이다 하는데 막상 제가 이제 그 입장이 되니까 해봐라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일단 무엇을 한다는 건 실패 때문에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절벽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 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바뀐 게 원래 저는 동생이 그런다 그러면 내 자녀가 그런다 그러면 나는 100% 지지할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여기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투자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 이 투자에 대해서 이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인가? 투자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한 개념 자체가 거의 없거나 혹은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저기 한국 유튜버 중에 3%라고 있어요. 숫자 3이 아니라 1, 2, 3, 4의 3% TV라고 있어요. 네, 알아. 거기 나온 동영상을 한 100개쯤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질문과 방향이 더 일정해지고 옳은 투자 관점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서 쓰는 용어, 거기서 나오는 그 출연진들의 대화 수준, 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투자의 관점 이런 걸 다
이렇게 흡수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 질문이 더 쉬워질 거예요. 네. 그게 더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 요즘 유튜브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채널이 아까 3%하고 또 뭐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유튜브로 볼 때는 보통 그거 봐요. 거기서 나오는 건 대부분 보는 편이고 나머지는 뭐 딱히 음악 프로 듣고 뭐요. 요리? 요리. 딱히 없으시다면 신디샘 왜 TV를 중간중간 지금 PPL하는 거예요? 음성어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오셔서 이제 저희 구독자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치고받고 하고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거는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 같아요. 물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 저희 신디샘 TV에 오셔서 좀 힘이 돼주시는 댓글도 남겨주실 수 있는지. 신디샘? 네, 신디샘. 네. 신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한국에 나와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나름.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아이가 어려요. 이제 12살, 11살, 지금 이제 7살 정도 되는데, 나중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한 권 써주고 싶더라고요. 지금 우리 딸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시점이 8년 정도 지나서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쓰고 싶은데 교정 회장님께서 오늘 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좀 잘 기록해놨다가 한마디를 쓰고 싶어요. 부는 뭐다? 부의 인문학. 아니 뭐 내가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딸 입장에서는 부의 인문학 책을 주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게 더 빠르다. 그게 딸이 더 고마울 거예요. 엄마가 부자가 되면 부의 인문학이 뭐가 필요했어요. 엄마가 부자가 돼서 돈을 잘 관리하고 충분한 부자가 되면 그 자체가 그 자녀한테는 교육인데. 저 돈에 대해서 좀 잘 이런 돈의 속성이나 돈에 대해서 좀 공부를 충분히 좀 해서 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뭐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거나 그런 기본적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뭐 부족한 거 자기 입장에서 부족한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이 때 대학생이 됐을 때 돈에 대해서 좀 충분히 돈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한국에 이게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같은 문제이긴 한데 젊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면 학교에서 받은 교육 자체가 학교에서 나오는 순간 실제로 쓸 거는 회사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교육 외에는 자기 본인을 위한 교육이 거의 없어요.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교육이 미약해서 이런 교육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로 보여지고 또 개인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카드를 내고 뭐 무슨 융자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너무 아직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게 한번 젊었을 때 빚을 지기 시작하면 그 평생 빚을 지면서 자기의 미래를 담보해 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만 바꿔주면 평생 이자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데 이자를 내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참 그거는 좀 아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좀 교육을 저 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저는 이제 선생님 물론 훌륭한 따님과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기가 3살인데 제가 이제 언니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딱 2가지만 가르칠 거야.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하나는 독서하는 끈기 있게 좀 책을 볼 수 있는 법 이렇게 2가지를 가르칠 거야 라고 했더니 제 주변 친한 언니 중에 이제 시드니 나오고 뭐 증권사 다녔던 언니가 이제 아이 뒷바라지 하면서 그만두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너 애가 6살만 돼봐라 말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걸 흔들리지 않고 좀 가지고 가고 저거 지금 싶은데. 저기 하시는 거 말 적어놔고 있다. 아, 그런가요? 내가 보기에도 되게 괜찮은가요? 중요한 교육 중에 맞아요. 책 잘 보고 예의 재정적인 바르고. 교육, 돈에 대한 교육하고 책 끊어가면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다 자립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 건가요? 네. 저희 아이가 잘 크는 나비 효과? 정리정돈. 저희 아이가 7살, 5살인데 자기 방을 스스로 정리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장님 정리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돈의 속성을 봐도 안 하는 제가
너무 새벽에 늦게 들어가고 한 2시에 들어가고 6시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가 제 이불까지 정리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비 효과 이걸 보면서 제가 그날 이제 트렁크도 다 정리를 하고 진짜 이렇게 이불을 펼치시고 이런 거 하라는 대로 진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쓸데없는 그 예쁜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이게 결국 다 돈이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돈을 쓸 때 이 나비 효과가 이렇게 어떻게 좀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엔 필요해서 샀는데 나중에 분명히 쓰레기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분별하는 그런 눈을 아니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해봐요. 네. 1년에 한 번씩 다 규칙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럼 네.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없어요. 거의 다 정리가 돼 있어. 전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김승호 회장님께서 거실에서 혼잣말로 그동안 고마웠다 하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해봐야지 했거든요. 해봤어요? 네? 해봤죠. 해봤어요. 아직은 좀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런 짓을 그런 짓 이상하다. 근데 그런 행동들을 잘해요.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뭐라 그러지 사물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는 방식. 근데 유용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진지해지거든. 해보니까 되게 쓸데없는 거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보면 맞아요. 여러분들 해보면. 그리고 중복돼서 산 것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옷 어디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면 손톱깎이라든지 기우비개라든지 배터리 이런 거 잊어먹고 또 사고 잊어먹고 또 이렇게 이것도 엄청 나올 거라고. 맞아요. 그게 제자리에만 제대로 앉아 있었어도 다시 사지 않아도 되는 거를 찾느냐고 또 사고 쓰다가 갖다 놨다가 잊어먹고 또 사고 해서 나중에는 다 어디 서랍 밑으로 뭐 옷장 밑으로 들어가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다 뭐냐? 결국 내가 쓸어서 내 돈으로 내 시간을 사서 번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일부예요. 그 돈이 다. 이 시간을 갖다가 다 그렇게 다 허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비했다는 거는 허비한 것 자체가 나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보면 알지. 특히 남자들 지갑 남자들 한번 꺼내봐. 자기 지갑. 지갑이 없어요, 요새는. 요새 지갑이 없어? 네. 오. 남자들 지갑들 보면 특히 미국 남자들이 그런 거잖아. 이게 그 집 남편도 그렇지. 저스틴. 남자들 지갑 보면 이게 지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만큼 두껍다고. 두툼해. 이 가죽이 오래돼 갖고 여기 그냥 살이 돼 버렸어. 그냥 엉덩이로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안을 펼쳐보면 옛날에 쓰던 명함, 어디서 받은 명함 그거 거기다 꾸겨놨던 거 이게 막 10년씩 왜 갖고 있냐고. 한 번도 전할 일도 없는 거.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카드 뭐 이래서 두툼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걸 열어서 쫙 다 펼쳐보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는 지금 신분증 하나하고 카드 한두 개와 현금 조금만 있어도 되는 일을 이렇게 두껍게 하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그거 엉덩이에다 맨날 껴갖고 이 엉덩이가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으면. 골반이 삐뚤어질 정도로 그렇게 부풀려져 있다고. 이 간단한 예에서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버리는 게 더 채우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삶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갑뿐만이 아니라 서랍, 트렁크, 차고, 하다면 옷장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정리동전의 가장 큰 첫 번째 걸음은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는 게 먼저예요. 아무리 정리동전해도 또 어지러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